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난 지 다음 주면 1년이 됩니다.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회담에 참여했던 존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 판매 가능성을 경고하며 자신의 리비아 모델 주장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앞당긴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결정을 시기상조로 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You know, there was a potential we could have signed something today. I could have 100% signed something today. We actually had papers ready to be signed, but it just wasn't appropriate. I want to do it right. I'd much rather do it right than do it fast. 나쁜 합의보다 노딜이 낫다는 답이었지만 제대로 된 실무회담 결과 없이 이뤄진 성급한 톱다운, 즉 정상 간 해법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톱다운 해법은 오히려 장기 교착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교 방식과 다른 톱다운이 추진된 것은 북한의 특수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승부사 기질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For North Korea, you have to have a top level agreement, and then you can have the working level meetings. 그러나 평화조약이나 비핵화 과정 등 복잡한 문제들은 정상 간 좋은 관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전문가 차원의 협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비핵화 의사가 없었다는 지적도 잇따르면서 톱다운 방식 실패는 예견됐던 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노이 회담에 참여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 같은 실패의 대가를 경고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9일 미 벤더빌트 대학 학보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실패하면서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누구에게라도 핵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방식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모델이 옳다면서 카다피의 몰락은 중동의 분 아랍의 봄 때문이지 그의 7년 앞선 핵포기 때문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고위 정책 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고위 관리들이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에서 만나 중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란과 중동,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데이비드 헤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캐나다에서는 댄 코스텔로 국가안보정책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고위 정책회담은 2009년에 시작됐으며 이번이 13번째 회담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평양에 외교 공간을 둔 유럽 국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영국의 민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는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폴란드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독일 등이 북한과 오랜 외교 관계를 맺어온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동유럽 국가들이 과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많이 해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쉽다며 실례로 2016년 평양 주재 체코 대사관이 유럽연합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 장소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연구소는 향수와 와인 등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이 불가리아와 독일 등을 거쳐 북한에 반입됐다며 북한의 대사관을 둔 유럽 국가들의 대북 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육해공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의 핵심 분야로 우주군과 장거리 미사일 정밀 타격 등이 꼽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육군과 공군 장관, 해군 장관 대행이 2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미국의 국방 전력과 국방 프로그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미국 국가 방어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동맹을 꼽았습니다. I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our national defense strategy. If it's a world against us, we lose. We must have allies and we must have partners. 바렛 장관은 이어 국가명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 한국, 미국, 일본 같은 양자 동맹 관계는 서로를 의지하는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ilateral partners that we really count on, we depend upon, they depend upon us. And it brings strength to us
and brings opportunity that saves soldiers' lives. 토마스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더 나아가 미국은 동맹 없이 절대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We can't fight alone, and we won't. We can't fight alone, and we won't fight alone, and we won't win. 토론회에서는 또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즉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 기술 분야로 우주군 분야와 장거리 미사일 정밀 타격 능력 등이 꼽혔습니다. 라이언 맥카시 육군 장관은 특히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Long-range precision fires, and it's our number one priority. And it helps envelop the battle space from places where if you can't get a ship in there, if you can't get an airplane in there, but you can take out those SAM sites, now you can bring them back in.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해군에게는 디지털 현대화 작업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는 민간 부문에 적어도 15년 이상 뒤처져 있다며 이에 대한 개발과 집중을 통해 해군의 준비 태세와 대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이 국제 앰네스티 영국 지부가 올해 신설한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탈북민 정착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 앰네스티 영국 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인권상 앰네스티 브레이브 어워드에 탈북민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 등 4명을 선정했습니다. 박지연 대표는 탈북이라는 힘든 시간을 겪었으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겁니다. WP demonstrated extraordinary passion and dedication for human rights and was absolutely deserving of the prize. 2년 전 아시아 여성상 대상을 받았던 박 대표는 여전히 이런 수상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을 받으면서 지난번에도 상을 받았을 때도 어깨가 무거워졌지만은 또 다시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1998년 북한을 탈출한 박 대표는 중국에서 인신매매, 체포와 강제 북송을 당한 뒤 또다시 탈북해 2008년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2017년에는 탈북 여성과 북한 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한 민간단체 진검다리를 만들었고 이듬해 해외 최초의 북한 난민 주민센터를 공동 설립해 탈북민의 영어 공부를 돕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사명감 잊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노예에 해당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박 대표는 오늘 5월부터 앰네스티와 함께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영국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 송환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북한에 대한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에 관련한 대응 조치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연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결함 해소를 위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회원국들에는 북한 금융기관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한 뒤 올해까지 9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미한일 모두의 핵심 이익이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공통의 이익을 목표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자는 21일 연구소가 주최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식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오는 24일 미얀 국방장관 회담 의제 중 하나인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내 일각에서 종료 필요성이 다시 거론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크로닌 석자는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의 장기적 필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기술 관료적인 관점에서 또 작전상 협력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